추석 명절 오후 이정숙 할머니는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모처럼 와서 맛있게 먹었던 식사 그릇들을 정리하며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수진이 소파에 편안히 앉아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물소리 때문에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힘들어. 명절이라고 시댁에 와 있는데. 할머니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불만을 털어놓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 너 말이 맞아. 집이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어머니는 요양원이라도 가셨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까? 순간 할머니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지며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요양원이라도 가셨으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싱크대를 꽉 잡고 버텼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설거지하고 계시거든.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듣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좀 답답하다고 했을 뿐이야. 알겠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손들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절 음식, 손주들을 위해 기꺼이 해준 모든 일들이 그저 답답함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이 다시 SNS를 보며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할머니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할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의 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들 민수가 양복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 그는 명절에도 바쁜 일정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침 먹고 가라. 시간 없어요. 학원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민수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말이죠. 그래도 아침은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수는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식탁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됐어요. 응, 따뜻하게 데워뒀어.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대충 몇 숟가락만 떴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시죠? 제가 친구들이랑 카페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했지만 며느리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지는 아침을 대충 마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손주들을 깨우러 갔습니다. 석이야, 은희야, 일어나자. 할머니. 손주들만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점심시간, 할머니는 은행에 용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통장 잔액이 적은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항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자동이체 35만 원, 태권도장 자동이체 25만 원, 영어학원 자동이체 40만 원. 할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적이 없는 자동이체들이었거든요. 실장님, 이 자동이체들은 언제 신청된 건가요? 한 3개월 전부터네요. 가족분이 대신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아이들 학원비를 내 통장에서? 아, 그거요? 어차피 어머니께서 지원해 주실 거라 생각해서 미리 처리해 뒀어요. 수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이죠. 그래도 미리 얘기를. 어머니, 손주들 교육비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다른 할머니들 다 그렇게 하세요. 수지는 핸드폰에서 인스타그램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제 친구도 시어머니가 아이들 학원비 다 대주신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화면 속 화려한 사진들을 보며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집 이야기를 들먹이며 은근히 압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어제의 그 말과 겹쳐졌습니다. 저녁 무렵 수지는 또다시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라는 글과 함께 할머니와 손주들이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말하는 며느리.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와 마주 앉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3개월 동안 300만 원이 빠져나간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수진아, 아이들 학원비 이야기 좀 하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요? 수지는 태연한 표정으로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게 우리 형편에는 좀 부담스러워. 어머니, 뭐 그런 걸로 그러세요. 손주들 교육비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도 미리 상의를 해줬으면. 아이들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주셔야죠. 수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의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당연히?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옆에서 밥을 먹던 민수가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보는데 조용히 하세요. 민수야, 너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니?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워낙 손주들을 아껴주시니까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민수의 대답에 할머니는 허탈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좋아한다고 해서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들한테 얼마나 투자하시는데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제 선배는 시어머니가 아이 유학비까지 대주신다고 해요. 우리는 학원비밖에 안 받는데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며 압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수지는 오히려 할머니를 타박했습니다. 서기와 은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손주들 때문에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정면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여기 살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리고 이 정도 도움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수진의 말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을 은혜라도 베푸는 듯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혼자 사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지만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어제 들었던 요양원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자신은 정말로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이 갑자기 쓰디쓴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느리의 뻔뻔한 말들, 아들의 비겁한 침묵, 그리고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조용히 장롱으로 다가갔습니다. 옷들을 제쳐내고 맨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펼쳐보니 아파트 등기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5억 원 차용증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그리고 친구에게 빌려준 5억 원을 이제 돌려받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집을 팔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어떤 집이신가요? 아파트 84평 아파트입니다.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에 나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5억을 빌려간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숙입니다. 아, 정숙이. 이 밤에 무슨 일이야? 형님, 죄송하지만 그 돈 이제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일이 생겼구나. 알겠어. 다음 주까지 준비해 볼게. 할머니는 모든 통화를 마치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학원에 가려 하고 수지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아, 잠깐 앉아보자. 할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주렴. 할머니는 손에 든 서류들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파트 등기권과 차용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 등기권이야. 그리고 5억 원 차용증. 가족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걸?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내가 사라져 줄게. 할머니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 그렇게 할게. 대신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오늘 오전에 부동산에서 온다. 그리고 5억도 다음 주에 받을 예정이고. 잠깐만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 너희가 한 말 들었거든. 내가 짐이라고 당연히 돈 내라고. 그럼 이제 짐을 치워줄게. 할머니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갈 예정이니까 너희도 준비하렴. 가족들은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외곽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고 햇살이 잘 드는 거실에서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정말 예뻐요. 첫 번째 방문객은 손녀 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일주일 만에 편지 한 통을 받았거든요. 할머니께 엄마가 할머니 연락처 안 알려줘서 학교 친구 엄마한테 물어봐서 찾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주소 적어서 보내요. 마이너스 사랑하는 은희가. 할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은희야, 할머니도 너를 너무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이사 가셨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맞아, 은희야.
할머니가 혼자 살고 싶어졌거든. 할머니는 손녀에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어른들 사이에는 복잡한 일들이 있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행복해. 정말로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저 자주 놀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한편 아파트를 나간 민수 가족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팔아버린 후 갈 곳이 없어졌거든요. 수지는 더 이상 SNS에 화려한 일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원 없이는 아이들 학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여보,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수진이 민수에게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어머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잖아. 민수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며느리의 행동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는지를 말이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할머니는 담담하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돌아오시면 안 돼요. 민수야, 할머니는 이제 자유로워졌어. 눈치 보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단다. 할머니는 마당의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진짜 평화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더라.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발견했거든요. 해가 지고 할머니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희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녀와의 소중한 인연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